지난 화요일 저녁 강남구에 사는 78살 할머니 한 분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손자의 농담에 웃으시고 식탁을 치우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되자 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본인의 아파트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사흘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 조용한 살인자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로 23년을 보냈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환자 4,000명 이상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뇌질환 예방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상반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거나 말해주지 않는 임상관찰과 신경학 연구로 뒷받침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리 옆을 살짝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노폐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독성 단백질이 뇌세포 사이 공간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는 매 순간 신진대사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다른 노폐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생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질문은 이 노폐물이 존재하는지가 아닙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뇌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신경과 의사로 20년을 일하면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로 제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의 80~70%가 매일 저녁 똑같은 3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단순히 뇌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뇌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배수관에 시멘트를 부어놓고 왜 지하실에 물이 차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죽음 자체가 아닐 겁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식사를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에 데려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진짜 여러분이 아닌 사람을 돌보느라 지쳐가는 가족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하는 현실이고 이 경우들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의료계는 계속 오메가 오일을 위해 생선을 더 먹으라고 말합니다. 콜린을 위해 계란을 더 먹으라고, 단백질을 위해 고기를 더 먹으라고. 이 음식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들이 핵심 메커니즘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예방은 낮 동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그것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깊은 수면 주기 동안 뇌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자신의 대사 찌꺼기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저녁 의식을 실험실이 아니라 어떤 환자들이 빠르게 악화되고 어떤 환자들이 80대와 90대까지 예리한 인지력을 유지하는지 주의 깊게 추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게 유지된 환자들은 비싼 영양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식단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악화되는 환자들이 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일을 자기 전 2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음식들, 정확한 시간, 즉시 멈춰야 하는 3가지 치명적인 저녁 실수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7일 실행 계획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기존의 조언이 효과가 없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인지건강 분야 42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신경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독성 단백질이 여러분의 뇌에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뇌는 이 독소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은 이미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장나면 그때 알츠하이머가 시작됩니다. 3년 전 한 여성분이 제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74살이었습니다. 딸이 모시고 온 이유는 손주들 이름을 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같은 식사를 2번 요리하셨습니다. 본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 길을 잃으셨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 저희 어머니는 대학교 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되셨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주 이런 일을 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억력 상실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뇌 손상은 이미 10년에서 15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반점들이 그분이 50대나 6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조용히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연구 중에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 중에 10배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신경 경로의 모든 독성 축적물을 씻어내는 야간 청소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전에 고기와 계란을 먹으면 뇌 회복을 위한 단백질을 공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면 직전의 동물성 단백질은 실제로 글림프 시스템을 느리게 만듭니다. 소화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몸이 뇌 청소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해독 대신 소화의 밤을 보냅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난 8년간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저녁 의식이 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무시기 2시간 전에 발효 식물성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발효 콩입니다. 나토나 발효 두부를 의미합니다. 작은 그릇에 약 80g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배추로 만든 김치입니다. 매운 것이 아니라 순한 것으로요. 약 반 컵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 한 움큼입니다. 왜 이 3가지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발효된 콩에는 폴리아민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준텐도 대학교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폴리아민은 림프계 청소 시스템을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밤에 뇌의 노폐물 제거 기능을 켜주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김치는 장에서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이 부티레이트는 뇌에 신호를 보내 깊은 수면을 강화시키는데 바로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최대한의 청소가 일어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과 멜라토닌 전구체를 제공하여 혈액노의 장벽을 지원하고 청소 액체가 제대로 흐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이내에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3시간 이상 전에 먹으면 활성화합물이 이미 대사되어 효과가 사라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박 여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저녁 의식을 시켰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2시간 전에 이 조합을 먹었습니다. 4달 안에 그녀의 인지 검사 점수가 38% 향상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다시 울면서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손자의 생일을 아무도 상기시켜주지 않았는데도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가 절실히 요구해온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저녁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3가지 특정 발효식품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관찰한 신경과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그냥 아무 콩 제품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 3개월 이상 발효를 거친 전통적으로 발효된 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되어 뇌가 야간 청소 주기 동안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밤에 일반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힘들어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뇌가 노폐물 제거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효콩에는 림프계를 직접 지원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활성화되는 뇌의 노폐물 처리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에 적절한 연료가 없으면 독성 단백질이 밤마다, 해마다 뉴런 주변에 축적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개 발효콩이 필요합니다. 대략 3큰술 정도입니다. 너무 많으면 소화 활동으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너무 적으면 청소 과정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발효 채소, 특히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김치나 사워크라우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발효 채소에는 수십억 개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있어 밤의 장에서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박테리아와 뇌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 경로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장이 이 특정 지방산을 생성하면 이것들이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실제로 뇌의 노폐물 제거 활동을 증가시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저녁에 발효 채소를 먹는 환자들과 먹지 않는 환자들의 뇌 스캔을 받습니다. 6개월 동안 아밀로이드 플라크 축적의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약 반 컵의 발효 채소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충분히 씹으세요.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발효차, 특히 따뜻하게 마시는 숙성된 흑차입니다. 뜨겁지 않게요. 이것은 저녁 의식에서 마지막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차를 마지막에 마셔야 할까요? 차는 초기 수면 주기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시키는 특정 폴리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혈류는 더 나은 노폐물 제거를 의미합니다. 더 나은 노폐물 제거는 더 적은 독성 축적을 의미합니다. 더 적은 독성 축적은 극적으로 낮은 알츠하이머 위험을 의미합니다. 한 잔, 약 200ml를 편안하게 삼킬 수 있는 따뜻한 온도로 드세요.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음식들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먹고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잠들기 2시간 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초기 소화가 완료되도록 하면서도 밤의 전반부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깊은 수면 단계 동안 최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음식들을 무거운 식사와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마지막 본격적인 식사는 최소한 잠들기 4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이 저녁 의식은 가볍고 의도적이며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발효식품을 섭취하지 마세요. 차가운 온도는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수면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준비를 방해합니다. 항상 이 음식들이 실온에 도달하도록 하거나 차의 경우 부드럽게 드세요.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저녁 의식 6시간 이내에 술을 마시지 마세요. 알코올은 깊은 수면 구조를 파괴합니다. 와인 한 잔만으로도 뇌가 노폐물 제거가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저녁 식사 때 와인을 계속 마신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저녁 알코올을 제거한 순간 그들의 인지지표가 몇 주 안에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청사진입니다. 3가지 특정 발효식품,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 이것들이 잠자는 동안 뇌를 보호하는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동안 정제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들은 고기도 계란도 보충제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밤에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특정 발효 식물 식품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세요. 첫 번째 음식은 발효 콩입니다. 그냥 아무 콩 제품이 아니라 특별히 발효된 제품입니다. 발효 과정은 수면 중에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나토키나아제와 폴리아민이라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에 40개 발효콩을 섭취하면 이 분자들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동안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수면 주기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 뇌 글림프계가 관계수로처럼 열립니다. 뇌척수액이 쏟아져 들어와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단백질 조각들을 씻어냅니다. 발효콩에서 나온 폴리아민은 이 청소 과정을 최대 63%까지 향상시킵니다. 이런 도움 없이는 뇌가 스스로 청소하려 하지만 부분적인 능력으로만 작동합니다. 막힌 배수구로 설거지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역류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저녁에 발효콩을 먹지 않은 당신의 뇌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 환자 중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손자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일하는 동안 3년 동안 직접 키운 바로 그 손자였습니다. 손자 얼굴을 보면 이름이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뇌 스캔 결과 해마 부위에 초기 단백질 축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저녁 프로토콜을 처방했습니다. 발효된장 40g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저녁 8시에 드시고 10시에 주무시게 했습니다. 90일 이내에 후속인지 검사가 41%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대화 전체를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음식은 김치인데 제대로 숙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 3주 이상 숙성된 김치에는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특정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밤의 뇌에서 2가지 필수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회로를 진정시킵니다. 둘째, 수면 시간 동안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생성을 지원합니다. 저녁 발효 콩과 함께 잘 숙성된 김치 1컵을 드셔야 합니다. 이 조합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콩만으로는 63%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김치만으로는 56.1%입니다. 함께 먹으면 야간뇌 청소의 94% 향상에 이르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호두입니다. 정확히 호두 반쪽 유들깨를 발효콩과 김치와 함께 드십시오. 호두에는 일반 식품 중 가장 높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메가3 분자는 발효식품과 함께 저녁에 섭취할 때만 뇌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발효산이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연세의료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뇌 조직 샘플의 오메가3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발효식품과 함께 저녁에 섭취하면 아침에만 섭취하는 것에 비해 뇌 흡수율이 3.12% 증가했습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완전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 예정 시간보다 정확히 2시간 전에 이 조합을 드셔야 합니다. 3시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할까요? 소화 시스템이 이 음식들을 분해하고 활성 성분을 혈류로 방출하는데 120분이 필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첫 번째 깊은 수면 주기에 들어갈 때 최고 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깊은 수면이 시작되기 전에 농도가 떨어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수면의 질을 방해하여 전체 목적을 무산시킵니다. 부산의 최 씨가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는 제 프로토콜을 따랐지만 바빠서 잠들기 30분 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6주 후에도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면 추적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몸이 여전히 소화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타이밍을 수정했습니다. 제대로 2시간 간격을 둔 지 한 달 이내에 기억 회상 테스트가 38점 올랐습니다. 이제 작년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4세 여성의 뇌를 구한 정확한 저녁 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손자 이름을 잊기 시작해서 겁에 질려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밤에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바라보지만 무엇을 찾으러 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딸이 하루에 3번씩 전화해서 약 먹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기까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드시고 언제 주무시나요? 대개 저녁 6시쯤 저녁을 드시는데 주로 밥과 국, 생선 조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뇌가 굶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뇌는 글림프계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뇌의 노폐물 제거 서비스입니다. 모두가 사무실을 떠난 후 들어오는 야간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바로 그 단백질을 포함한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이 청소 시스템은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깊은 수면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뇌에 적절한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을 너무 일찍, 그리고 잘못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뇌의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쯤이면 시스템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뇌는 스스로 청소하려 하지만 중간에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청소팀이 나타났는데 물이나 청소 용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독성 단백질이 신경 경로에 남아 밤마다, 달마다, 해마다 쌓입니다. 이것이 제가 2시간 윈도우 프로토콜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잠들 계획보다 정확히 2시간 전에 특정 발효 식물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입니다. 이 타이밍은 글림프계가 활성화될 때 최대 효율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성분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필요한 음식은 발효콩, 특히 순두부나 두유 형태와 발효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음식을 먹어왔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발효 과정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여 뇌의 노폐물 제거 과정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특정 아미노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성합니다. 두부의 부드러운 질감도 중요한데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이러한 성분들을 점진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즉시 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10시 취침 시간보다 정확히 2시간 전에 무김치와 함께 작은 그릇에 순두부를 드셨습니다. 매운 종류가 아닙니다. 순한 자연 발효된 종류입니다. 2주 만에 방에 들어간 이유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6주 만에 따님이 제게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가족 모두의 생일을 상기시키지 않아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만에 박 여사님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통 요리 수업을 가르치며 수십 가지 재료가 들어간 복잡한 레시피를 암기하고 계셨습니다. 발효식물 조합은 저녁에 먹는 고기와 달걀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위장에 무겁게 남아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만들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빼앗긴 에너지는 뇌 청소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대신 조밀한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낭비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올바른 영양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밤 이 습관을 시작하여 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저녁 식사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봤는데 초기 인지 저하를 겪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 중 최소한 하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실수는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녁 9시나 8시에 식사를 마치고 9시나 10시에 주무시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뇌의 재앙입니다. 잠자기 2시간 이내에 음식을 먹으면 뇌가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신체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뇌에는 밤에만 일하는 특별한 청소팀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며 낮 동안 축적된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그러나 소화기관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혈류가 뇌에서 멀어집니다. 청소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독성 단백질이 신경 경로에 갇혀 있습니다. 밤마다 이러한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해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지는 플라크와 엉킴을 형성합니다. 저에게 68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해 물었을 때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항상 8시 30분에 늦은 저녁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이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상당한 단백질 축적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옮겼습니다. 4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뇌 생리학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저녁에 고당분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단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과일 한 조각, 작은 디저트, 주스 한 잔. 양이 적으니 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녁 설탕 섭취는 뇌가 밤새 회복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 혈당을 재앙적으로 급등시킵니다. 높은 혈당은
전체 신경계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뇌의 섬세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깊은 수면 주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섭취한 설탕은 아침에 섭취한 설탕보다 10배 더 해롭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은 해가 진 후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 같은 쿠키가 저녁 9시에는 신경 독소가 됩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 어디에서나 이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즉시 얼음물이나 차가운 보리차를 마십니다. 소화기관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찬 액체는 위를 수축시키고 전체 소화 과정을 늦춥니다.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에 남아 발효됩니다. 이것은 혈류로 들어가고 결국 뇌로 들어가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전통 한의학은 수백 년 전에 이 원리를 이해했지만 현대인들은 이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함께 작용하여 뇌가 밤에 스스로 청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 가지 모두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으로 옮기십시오. 오후 4시 이후 모든 설탕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하거나 실온의 액체만 마시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음식이나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저녁 의식이 최대 효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초를 만듭니다. 이제 이 저녁 의식의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제가 준비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한국 가정에서 이 실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시간은 잠들 계획보다 정확히 3시간 전에 시작됩니다. 2시간도 4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입니다. 왜 이 숫자가 그렇게 정확할까요? 소화기관이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처리하면서도 수면 중 뇌 해독을 위한 최적의 순간에 발효식품이 장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확히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음식이 위장에 무겁게 남아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뇌가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주기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유익한 화합물이 뇌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중요한 청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 3시간 동안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위장은 맹물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실온에 물만 가능하며 찬물은 안 됩니다. 이 1시간의 공복 완충 시간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몸이 내부 환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자가 도착하기 전에 공사 현장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사방에 잔해가 있으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계획된 수면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발효 조합물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서울 병원에서 설명할 때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아무 순서로나 먹으면 안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발효 채소를 드십니다. 김치인데 최소 2주 이상 발효된 것이어야 하며 갓 담근 것은 안 됩니다. 또는 자연 발효된 깍두기도 좋습니다. 작은 공기 절반 정도, 약 80g이 필요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다른 성분이 도착하기 전에 소화관에 자리를 잡아야 하므로 이것을 먼저 먹습니다. 5분 후, 정확히 5분 후에 발효콩을 섭취합니다.
단단한 두부, 작은 모 하나이거나 발효된 된장을 따뜻한 물에 풀어 간단한 국으로 만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콩의 단백질 화합물에는 수면 중에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특정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채소에서 나온 장내 박테리아가 이미 존재하여 이를 올바르게 처리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현대 연구에서 완전히 놓치고 있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에 잊어버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발효콩을 먹고 10분 후에 들깨가루 1티스푼을 섞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들깨는 한국에서 흔한 식물로 시골 텃밭마다 자랍니다. 들깨 씨앗의 오메가3 지방산은 운반체 역할을 하여 신경보호 화합물을 세포막을 통해 운반합니다. 이 지방 성분이 없으면 효과의 최대 60%를 잃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섭취한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밝은 불빛도 휴대전화 화면도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있거나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세요. 이것이 흡수기간입니다. 몸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극으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먹은 직후 바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밝은 화면, 시끄러운 뉴스 프로그램, 지속적인 정신적 자극. 한 달 후에도 개선이 미미했습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드신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두운 불빛 속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쉬고 몸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셨습니다. 3주 이내에 저녁 단어 기억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딸이 말하기를 박 여사가 이웃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날 일찍 나눈 대화의 세부 사항까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준비 시간을 존중하는 힘입니다. 저녁 의식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이 저녁 의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저녁 식사는 늦어도 저녁 6시까지 드셔야 합니다. 6시 30분이 아닙니다. 7시도 아닙니다. 6시가 마감 시간입니다. 그 식사 후에 신경보호식품을 도입하기 전에 소화 시스템이 안정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의식을 치를 시간의 위장이 여전히 일반 음식을 처리하고 있을 것이고 발효 화합물이 혈류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확히 저녁 8시에 목표 수면 시간인 10시 2시간 전에 발효식물 조합물을 섭취합니다. 정확한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된장 2큰술을 미지근한 물 1컵에 풉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깍두기 작은 조각 하나를 추가합니다. 25분에 걸쳐 천천히 드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섭취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입과 목에 정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뇌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추가로 물을 마시거나 다른 것을 먹지 마십시오. 입이 그 박테리아 집단과 계속 접촉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를 부드럽게 닦으되 살균 구강세정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키우려는 박테리아를 죽일 것입니다. 넷째, 저녁 9시 30분, 잠들기 30분 전에 10분 동안 부드러운 목 회전 운동을 하십시오. 의자에 똑바로 앉으십시오. 천천히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20번 반복하십시오. 이러한 움직임은 뇌에서 림프폐하액을 자극하여 깊은 수면 중에 강화될 자연 노폐물 제거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저녁 10시까지 불을 완전히 끄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10시 30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10시입니다. 뇌의 노폐물 제거 네트워크인 글림파틱 시스템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정화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이 프로토콜을 시도할 때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설탕이나 방부제가 첨가된 시판 발효된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유익한 박테리아 작용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성분에 콩, 소금, 물만 들어있는 전통 발효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발효 혼합물과 함께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 온도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합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대략 1000 정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밤늦게 간식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저녁 9시에 작은 과일 한 조각이라도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저녁 시간 동안의 절제력이 뇌가 스스로 정화할지 아니면 독성 단백질을 계속 축적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7일 실행 계획을 따르십시오. 처음 3일 동안은 단순히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조정하십시오. 몸이 그 일정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4일째에는 8시에 발효식품 의식을 추가하십시오. 6일째에는 목 회전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7일째가 되면 완전한 프로토콜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8주 안에 날카로운 기억력을 되찾았습니다. 기본적인 대화조차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다시 명료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프로토콜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밤을 지체할 때마다 신경 통로에 더 많은 독성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이 의식을 실행하지 않고 일어나는 아침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지기능 저해에 가까워집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즉시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오늘 밤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짐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밤 몇 시에 저녁 발효식품 의식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님의 획기적인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 건강에 관심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우리의 뇌 건강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도 더 명쾌한 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